가파른 절벽 끝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래는 약 800m 낭떠러지입니다. 이곳은 등산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집 입구입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이 길을 오릅니다. 어르신들은 음식과 약을 등에 지고 수직 암벽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을은 한 곳만이 아닙니다. 모든 대륙에서 얼어붙은 코카서스 산맥부터 안데스 산맥의 희박한 공기까지, 이란의 화산 동굴부터 진흙 벽돌 탑까지, 예멘의 바위 위에 세워진 15개 공동체가 대부분의 사람이 감히 서지 못할 곳에 살기로 택했습니다. 이곳은 인간공학의 걸작일까요? 아니면 순수한 인간의 고집이 만들어낸 기념비일까요? 이 여정의 끝에는 답은 두 가지 선택지보다 더 놀라울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수찬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하늘에 매달린 마을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아툴리언은 해발 1400m에 위치합니다. 가장 가까운 계곡보다 약 800m 위에 있습니다. 수세대 동안 유일한 출입 경로는 등나무, 밧줄로 만든 사다리였습니다. 바위에 직접 박아 넣은 덩굴로 만들어졌습니다. 좁고 약하며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농부들은 등에 옥수수 자루를 메고 내려갔습니다. 가축을 몸에 묶었습니다. 닭과 작은 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적어도 8명의 주민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집들은 공동 화덕이 중심입니다. 부엌이자 사교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가루로 빻아 찐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화덕 위에서 보존된 훈제 돼지고기입니다. 여러 계절을 나기 위함입니다. 시장에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할 때를 대비합니다. 량산 고원의 고대 소수민족인 이족은 수세대 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부족 분쟁과 저지대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건드릴 수 없었지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2016년 이족 아이들 사진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등나무 사다리를 오르는 모습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강철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약 6,000개의 강철봉과 2,556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기네스 세계 기록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고도폭을 가진 강철 사다리로 인정했습니다. 1214피트, 대부분의 고층 빌딩보다 높습니다. 2020년 5월 84가구가 현대식 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46.6마일 떨어진 저우지의 현으로 이주했습니다. 오늘날 옛 절벽 마을에는 단 4에서 5가구만 남아있습니다. 조상의 땅을 떠나기를 꺼려합니다. 아투리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란의 외딴 지역에서는 사람들은 산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넘어 산에 집을 새겨 넣었습니다. 화산에서 조각된 벌집입니다. 산만한 크기의 벌집을 상상해보세요. 단, 벌은 사람입니다. 그곳이 이란 북서부의 칸다반입니다. 해발 약 7218피트입니다. 그 이름은 벌집을 뜻하는 페르시아어 콘도에서 유래했습니다. 수백 채의 원뿔형 가옥이 직접 파여 있습니다. 부드러운 응외함으로 언덕에서 솟아오른 굴뚝들이 마치 얼어붙은 거품 같습니다. 현재 동굴마을은 약 700년의 역사를 가집니다. 몽골군을 피해 달아난 가족들이 거처를 파냈을 때 불타거나 약탈당하지 않고 멀리서도 보이지 않는 곳, 피난처가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약 117가구, 600에서 700명 정도. 이 화산 한방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돌은 자연 단열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합니다. 현지 음식은 야생 산꿀로 유명합니다. 주변 꽃에서 수확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햇볕에 말린 살구와 호두, 화산암의 평평한 곳에 여긴 특별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입니다. 튀르키예 카파도키아에도 비슷한 바위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들은 수세기 전에 버려졌습니다. 칸다반은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계속 사는 동굴 마을입니다. 돌문을 두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곳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답하게 하다. 화산암에 새겨진 집부터 다음 여정은 절벽에 매달린 수도원입니다. 기도처럼 매달린 인도 최북단 라다크 잔스카르 지역 고지대에
단 하나의 질문이 2000년 이상 메아리 쳤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까요? 푹탈 수도원은 해발 12,631피트에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 동굴 입구에 지어졌습니다. 거의 수직 절벽 옆에 있습니다. 이름은 해방의 동굴로 번역됩니다. 기원전 6세기경 설립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약 70개의 방, 기도실, 도서관, 주거 공간이 수세기 동안 동굴 주변에 지어졌습니다. 산 내부에서 자연 샘물이 흐릅니다. 약 70명의 승려가 영구적으로 거주합니다. 여름에는 가장 가까운 도로에서 1에서 2일간 트레킹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승려들은 거의 믿기 힘든 것에 의존합니다. 바로 얼어붙은 강입니다. 잔스카르 강은 매년 몇 달간 도보 통행로가 됩니다. 짐꾼들은 등에 식량과 연료를 싣고 얼음을 건너며 차다르 트레크로 알려진 길을 따라갑니다. 얇아진 얼음에 한 발만 헛디뎌도 보급선은 끊깁니다. 승려들은 버터차, 즉 구르구르차로 연명합니다. 야크버터로 만든 짜고 기름진 차로 탈수와 동상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작은 반죽국 모양으로 만든 볶은 보리가루인 산파와 함께 먹습니다. 고지대 명상을 위한 휴대 가능하고 고칼로리 연료입니다. 1826년 헝가리 언어학자 알렉산더 초마데 쿠리스는 푹탈에서 거의 1년간 살았습니다. 난방이 거의 없는 작은 돌방에서 일하며 역사상 최초의 티베트 영어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수도원 내부의 명판은 그가 앉았던 자리를 여전히 표시합니다. 푹탈은 신념과 인내의 걸작일까요? 아니면 얼어붙은 강 뒤에서 6개월간 세상과 단절된 삶은 아름다운 광기에 가까운 것일까요? 바위에 새겨진 믿음. 이것이 신앙적 고행일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위험일까요? 푹탈 승려들의 인내심에 감탄했다면 응원해주세요. 하지만 조지아 산에서는 생존이 돌탑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도가 아닌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조지아 카카스 산맥, 해발 6,844p. 유럽에서 가장 높고 사람이 계속 사는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17,037피트 시카라산 자락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 하지만 우시굴리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건 산이 아닙니다. 탑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200개 이상의 중세 석조 방어탑이 솟 코카서스 내 최고 밀집 지역입니다. 대부분은 9세기에서 12세기 사이 조지아 황금기에 건설되었습니다. 각각 높이 65에서 82피트이며 벽은 소규모 군대도. 왜 그렇게 많습니까? 수반족은 독특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오랜 가문 대립에도 하나의 마을 벽을 사용했습니다. 적과 아군을 함께 가뒀을 것입니다. 각 가족은 자신만의 탑을 지었습니다. 저장, 피난, 방어용 개인 요새입니다. 수반족은 4,000년 이상 전 조지아어에서 분리된 고유. 유네스코는 현재 이곳을 위기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14세기에 티모르가 이 지역을 휩쓸었을 때 조지아 왕실 보물이 이 탑들 안에 숨겨졌다고 합니다. 단 한 명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마을이 6.5에서 10피트 눈에 파묻혀 일. 수반 요리의 핵심은 수반우리 메릴리입니다. 고수, 딜 등 야생허브를 섞은 향긋한 소금. 대표 고깃빵 쿱다리 양념에 쓰입니다. 코카서스 겨울 생존에 필수적인 고단백 고지방을 제공합니다. 한때 수천 명이었던 인구는 오늘날 약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탑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유럽 최고 요새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예술적인 산악 정복까지 다람론이 가파른 봉우리를 에메랄드빛 계단으로 바꿉니다. 베트남 최북단, 동반 카르스트 고원은 고대 용의 주름진 등처럼 솟아있습니다. 수백만 년간 바람과 물이 빚어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룽쿠의 용산 기슭, 약 4,921피트 높이의 로로 차이가 있습니다. 약 100가구의 로로족 소수민족이 전통흙집에 삽니다. 두꺼운 벽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 안개 속에서도 따뜻합니다. 2025년 UN 세계관광기구는 이곳을 세계 최고의 관광마을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서쪽으로 더 가면 사파는 안개 덮인 계곡으로 솟아있습니다.
수세대에 걸친 노동이 산비탈 전체를 쌀 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논밭은 모내기철에 푸른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수확기엔 황금빛으로 변하고 그 사이엔 거울 같은 물로 가득 찹니다. 제국이 건설한 어떤 것과도 견줄 만한 규모의 조경공학입니다. 로로족에게 마을의 영혼은 청동북에 깃들어 있습니다. 36가지 독특한 리듬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각각 결혼식, 장례식, 수학 등 특정 순간에 사용됩니다. 북은 마을 자체의 목소리입니다. 축제 시즌에는 밝은 빨간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원을 그리며 돕니다. 오랫동안 하늘과 땅의 조화를 상징한다고 묘사되어 왔습니다. 요리 문화는 맨맨으로 정의됩니다. 바위 카르스트 고원에서 쌀을 대신하는 전통적인 옥수수 가루찜입니다. 축제는 풍미 있는 말고기 스튜인 통코로 기념됩니다. 그리고 짙은 산 안개에 몸을 녹여주는 입효모 옥수수 와인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불 옆에서 몇 시간 동안 화려한 전통 의상을 손으로 수놓습니다. 모든 실의 정체성을 수놓습니다. 로로 차이는 문화 생존의 걸작일까요? 두꺼운 흙벽이 세상을 더는 막을 수 없을까요? 이 공동체들은 산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페루 안데스에서는 한 마을이 인간 생존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해발 5,100m. 여합 객실 없는 상업용 비행기보다 높은 곳에 도시가 있습니다. 페루 안데스의 라 링코나다는 지구상 가장 높은 영구 거주지입니다. 약 3만에서 5만 명이 거주하며 금값에 따라 인구가 변동합니다. 금만이 이 도시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공기 중 산소는 현재 호흡량의 약 60%입니다. 두통, 메스꺼움, 피로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광부들은 얼어붙은 산비탈의 터널 깊숙이 들어갑니다. 머리 위로 녹아내리는 빙하 아래 광맥을 쫓아서요. 이 빙하는 잠자는 미녀라는 뜻의 라벨라 데르미엔테라 불립니다. 도시의 유일한 수원입니다. 빙하가 사라지면 라 링코나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도시는 하수도, 쓰레기 처리, 공식 병원이 없습니다. 근무 방식은 카초라요 시스템이라 불립니다. 광부들은 30일간 무급으로 일합니다. 31일째 되는 날, 한 번이 교대 근무로 직접 운반한 광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를 현대판 노동착취로 규정했습니다. 광부들은 허기, 피로, 고산병을 억제하기 위해 하루 종일 코카잎을 씹습니다. 음식은 임시 노점에서 팔리며 휘노아 수프와 고탄수화물 감자 요리가 주를 이룹니다. 근광 깊은 곳에 혹독한 육체 노동에 빠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곳 광부들의 기대 수명은 30에서 35세에 불과하며 페루 전국 평균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규폐증은 노동인구의 50에서 60%에 영향을 미칩니다. 코아타강은 티티카카 호수까지 오염을 운반합니다. 잉카 문명의 가장 신성한 호수 중 하나입니다. 팔라케라스라 불리는 여성들은 갱도박 폐석 더미를 분류. 광부들이 놓친 조각을 찾습니다. 대부분은 절대 못할 겁니다. 라 링코나다에서는 사람들이 금을 위해 모든 것을 겁니다. 라 링코나다는 인간이 숨쉬기조차 힘든 곳에서 살아갈 수 있. 숨막히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아직 탐험할 놀라운 곳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외딴 중국 마을에서 13명의 남성들은 더 희귀한 것을 위해 모든 길입니다. 허난성 타이앙 산맥, 약 5,577피트 높이에 거량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역사 대부분 유일한 탈출구는 하늘 사다리였습니다. 손으로 절벽에 깎아 만든 720개 돌계단. 아이들은 등교를 위해 내려갔습니다. 환자들은 제때 병원에 닿으려 내려갔습니다. 때로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1972년 선밍신 촌장의 주도로 13명이 터널을 뚫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을 돌아가지 않고 뚫고 손으로. 그들은 기계도, 공학학위도, 정부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염소, 곡물 등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망치를 사려고 팔았습니다. 끌과 소량의 폭약.
5년간 그들은 3,937피트 길이의 터널을 조금씩 단단한 바위를 뚫고 빛을 들이고 잔해를 치우려 절벽벽에 창문을 냈습니다. 최소 1명의 주민이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대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Let's re-evaluate for maximum conciseness while maintaining meaning. Several men. 1977년 터널이 개통했습니다. 마침내 거량의 차량이 진입했습니다.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옆 낭떠러지가 가파르고 절벽 창문엔 난간도 없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외딴 농사 대신 여행객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요리는 소박하고 산에서 나는 것입니다. 산버섯과 산나물 조림.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헌한식 찐빵입니다. 뜨거운 조죽 한 그릇과 함께합니다. 가파른 태양산맥을 오가는 매일의 에너지입니다. 이 여정의 중간입니다. 이미 용기와 광기의 경계선은 모호해졌습니다. 이 7마을 중 어느 곳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중국의 깎은 터널부터 하늘의 돌 요새까지. 산골 마을이 전쟁과 제국, 수백 년간의 고립을 버텨낸 곳. 예멘 하라즈 산맥에서 수도 사나에서 약 40km 북서쪽. 마을이라기보다 석조 요새가 있습니다. 마치 산의 일부 같습니다. 알하자라는 약 6,070피트 고도의 약 2.0 돌집들은 7층 높이까지 솟아 있습니다. 현대식 시멘트 없이 화강암 블록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8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12세기 술라이 헤드 왕조 때 건설되었습니다. 마을은 가파른 절벽 끝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멀리서도 접근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거의 포착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예멘은 최근 몇 년간 길고 어려운 분쟁을 겪었습니다. 저지대 도시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산 위에는 이 오래된 마을의 삶은 거의 변함없습니다. 한때 이곳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던 고립은 이상하게도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하라즈 산맥은 농업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커피 재배는 15세기 예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라즈 경사면은 초기 경작지 중 하나였습니다. 향신료를 넣은 커피 껍질차, 키쉐르를 마시는 의식은 일상생활의 서해적 초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씨앗을 중심으로 합니다. 고기 육수와 함께 제공되는 고소한 꽃껍질 죽입니다. 강인함과 전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예멘의 고요한 절벽에서 서아프리카의 고대 미스터리까지 한 문명 전체가 삶을 개척했던 곳입니다. 150km에 달하는 돌벽에 말리 중부 사헬 지역에는 약 93마일에 걸쳐 사암절벽이 뻗어 있습니다. 곳곳에선 1640피트 높이에 달하며 매우 험준합니다. 이곳은 반디아가라 단층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도곤족의 고향입니다. 그들의 마을은 절벽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곡물 창고와 고대 매장지는 훨씬 위쪽 암벽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도달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여기 큰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도곤족은 첫 거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이전에 텔람족이 살았습니다.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곳에 살았던 부족입니다. 텔람족은 곡물 창고와 조상의 유해를 절벽 수백 미터 위 틈새에 두었습니다. 현대 등반가조차 오르기 힘든 좁은 곳에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밧줄 흔적도 잘라낸 계단도 논리적인 경로도 없습니다. 도곤족은 14세기경 도래했습니다. 마을을 아래에 지었습니다. 그들의 타고나 남성회관. 천장이 너무 낮아 모두 앉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막는다고 합니다.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어서지 못하면 주먹을 날릴 수 없습니다. 사헬의 생존은 기장에 달려 있습니다. 절벽 흑벽돌 곡물 창고에 보관됩니다. 이 곡물은 갈아 걸쭉한 죽으로 만듭니다. 바오밥 잎소스를 곁들입니다. 필수 비타민을 제공하는 영양 풍부한 녹색 스튜. 신선한 채소가 사치인 풍경입니다. 1940년대에 프랑스 인류학자 마르셀 그리올은 도곤족 원로들이 시리우스 B를 묘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늘 가장 밝은 별에 보이지 않는 동반성.
서양 망원경으로 확인되기 훨씬 전. 이후 연구자들은 불일치를 찾아냈습니다. 오늘날에도 논쟁은 여전합니다. 시그의 위식은 분명합니다. 60년에 한 번만 행해집니다. 마지막 완전 주기는 1967년부터 1973년까지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에서 2033년경 예상됩니다. 수년 내 도곤족은 위식을 치릅니다. 대부분의 국가보다 오래된 위식입니다. 고대 문명의 걸작 또는 사라질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해하기 전에 예멘 동부 와디 대환 계곡에 몽환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계곡 바닥에서 거대한 바위가 솟아 있습니다. 평평하며 축구장만 한 크기. 그 위에는 하이드 알 자질 마을이 있습니다. 집은 햇볕에 말린 흙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건기에는 바위가 모래성처럼 보입니다. 사막 위로 솟아오른 드물게 비가 내리면 기슭에 물이 고입니다. 바위는 내륙섬 위에 떠있는 듯합니다. 마을은 방어를 위해 이곳에 건설되었습니다. 도보 공격자는 좁은 외길을 올라야 합니다. 진흙 벽돌집은 대개 3, 4층 높이입니다. 주거 및 막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이드 알자질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4년 조사에서 주민은 17명 뿐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한때 수백 명이 살던 마을에서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일하러 갔습니다. 남은 주민들이 문을 설치했습니다. 유일한 입구에 방문객은 배를 누르고 기다립니다. 이들의 식단은 전통 사막 주식입니다. 납작반과 대추야자, 염소젓과 꿀로 연명하며 계곡 바닥에서부터 유일한 좁은 길이 이어졌습니다. 17명이 지키는 문. 수백 년 된 바위 위 마을을 지켜봅니다. 바위 위에 걸쳐진 마을에서부터 화산암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선 마을로 두강 위에 집들이 떠있는 듯합니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역에 자연이 만든 칼날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카스텔펠리 데 라 로카는 현무암 절벽 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높이 약 50m, 길이 1km 미만입니다.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도 안 됩니다. 카탈루냐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 하나입니다. 주민은 1000명 미만입니다. 이 절벽은 두 번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약 25,000년의 간격을 두고 말이죠. 바테트 화산의 용암과 산 후안 르 폰세 분출이 현무암 기둥으로 굳어져 오늘날의 칼날 모양이 되었습니다. 플루비아강과 토리넬강 두 강이 양쪽으로 흐르며 점점 더 좁게 깎아냅니다. 거리 자체도 화산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용암 위를 걷는 셈입니다. 주민들은 지중해식 삶을 누립니다. 헤로차 요리 전통을 바탕으로 합니다. 산타파오 콩과 비옥한 화산 토양에서 자란 전통 샤르키트리가 있습니다. 대대로 완성된 숙성육이죠. 이 미네랄 풍부한 땅에서요. 스페인의 한 절벽에서 다른 절벽으로. 하지만 이번 절벽은 마을뿐 아니라 도시 전체를 둘로 나눕니다. 스페인 남부 말라가 지방에 엘타오라는 협곡이 있습니다. 328피트, 약 100m 이상 깊이로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릅니다. 론다는 작은 산악마을이 아닙니다. 약 35,000명이 사는 온전한 도시입니다. 협곡이 도시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한쪽에는 오래된 무어인 지구가, 다른 쪽에는 신시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을 이어주는 것은 유럽에서 가장 극적인 다리 중 하나인 푸엔테 누에보입니다. 이 다리는 42년에 걸쳐 건설되었는데 1751년부터 1793년까지입니다. 1735년의 첫 시도는 1741년에 붕괴되었습니다. 건축가 호세 마르틴 데 알도엘라는 이전 비극을 염두에 두고 두 번째 다리를 설계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너무 감격하여 자신의 작품이 완성된 것을 보고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1802년 말라가에서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곳의 요리는 나보데 토로로 유명한데 도시의 토호 유산에 뿌리를 둔 속보리 스튜와 지역 수녀원 수녀들이 만든 달콤한 아몬드 쿠키입니다. 론다는 많은 역사학자들에게 현대 토호의 발상지로 여겨집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고
이 도시는 그의 소설에 녹아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선 집들. 허공 위로 뻗은 발코니. 론다는 땅의 균열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마을은 훨씬 더 기이한 곳에 세워졌습니다. 믿음이 중력을 거스르는 곳입니다. 프랑스 남부 알주강 위에 마을이 세 층으로 솟아 있습니다. 394피트 석회암 절벽 옆면에 로카마두르는 순례지였습니다. 12세기부터 한때 예루살렘만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로마, 산티아고 데 콩포스텔라와 함께였습니다. 마을은 수직으로 층을 이룹니다. 가장 아래층에는 집과 상점, 중간에는 석회암에 새겨진 예배당, 맨 위에는 중세 샤토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은 대계단입니다. 216개의 돌계단입니다. 순례시대 절정기에 가장 독실한 이들은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각 계단마다 멈춰 기도했습니다. 잉글랜드 헨리 2세와 아키텐 엘레오노르 둘 다 이곳에 무릎 꿇고 왔다고 기록됩니다. 이 전통의 중심에는 로카마두르의 검은 성모상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작은 나무 조각상으로 전설에 따르면 은둔자 성 아미도르가 직접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칼이 있습니다. 노트르담 예배당 옆 암벽에 박혀있던 것은 전통적으로 듀렌딸로 알려진 철조각이었습니다. 롤랑 기사의 전설의 검. 2024년 6월 하룻밤 새 사라졌습니다. 당국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오늘날 라카마두르는 연간 약 150만 명이 방문객을 맞이하지만 약 650명만 이곳에 영구 거주합니다. 이 절벽의 대표 음식은 라카마두르 AOC 치즈입니다. 작고 부드러운 염소젓 치즈로 중세시대부터 이 석회암 고원에서 생산됩니다. 전통적으로 진한 현지 카오루 와인과 곁들여집니다. 라카마두르는 중세 신앙의 걸작일까요? 신앙이 돌을 위로 끌어올려 수직으로 지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대대로 무릎으로 절벽을 오르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까요? 라카마두르에서는 신앙이 사람들을 절벽 위로 이끌었습니다. 대서양 끝자락에서는 아름다움이 그들을 붙잡습니다. 리스본에서 약 30분 거리의 신트라 해안에 하얀 집들이 모인 마을이 가파른 절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아제냐스 두마르는 마치 그림을 위해 만들어진 듯합니다. 집들이 절벽을 따라 부드러운 하얀 층을 이루며 내려옵니다. 아래 바위에는 파도가 부딪히고 그 바위에는 천연 수영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매번 밀물 때마다 신선한 바닷물로 채워집니다. 마을 이름 자체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제냐스는 고대 포르투갈어로 물레방아를 뜻합니다. 수세기 동안 작은 물레방아들이 인근 개울을 따라 서 있었습니다.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동안 곡물을 빻았습니다. 물레방아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이름은 남았습니다. 20세기 초 아제냐스 두마르는 포르투갈 엘리트들의 은밀한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카를루스 1세 국왕과 아멜리아 왕비가 방문했습니다. 작가와 예술가들도 찾았습니다. 고요함과 바닷바람에 이끌려 세상의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침식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겨울 폭풍은 매년 해안선을 조금씩 더 바꿉니다. 하얀 집들은 끊임없이 보수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칠합니다. 소금기 섞인 공기가 끈질기게 지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합니다. 특히 구운 농어와 페르사바스라 불리는 따개비입니다. 전통적으로 칼라레스 와인 한 잔을 곁들입니다. 근처 사구에서 자란 포도로 만듭니다. 틀레르의 아찔한 높이부터 아제냐스 두마르의 꿈같은 절벽까지 우리는 15곳을 여행했습니다. 인간이 가장자리에 살기로 선택한 곳입니다. 비유적인 가장자리가 아닌 문자 그대로의 가장자리입니다. 걸작일까요? 아니면 광기일까요? 5개 대륙 15개 마을을 둘러본 후 솔직한 대답은 항상 둘다였다는 것입니다. 천재성과 고집의 경계는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집니다. 그리고 구분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이 공동체들이 공유하는 것은 지리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삶의 한계를 정합니다. 그들은 새기고 오르고 짓고 믿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다른 세상이 생각하는 동안 불가능을 선택한다고
어쩌면 진정한 광기는 절벽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고 편안한 세상이, 우리 대부분이 사는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요? 이 마을들 중 한 곳에서 어떤 곳을 집이라 부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곳에는 발조차 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래 댓글에 답을 남겨주세요. 건강하세요.